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웅안 고속철도역 내부의 대기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에도 개찰구가 있는데 현재는 아직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 1층 대기실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웅안 고속철도역 1층 대기 대합실입니다. 보시다시피 대기실이 매우 크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대합실은 한산하고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운영이 시작된 지 4년 조금 넘은 오통 기차역. 정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져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될까요? 지금의 오통역은 사실 어디와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넓고 텅 빈 역전 광장이 깊은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마도 초기 위치 선정의 의도는 임계와 용승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한 것일 것입니다. 지금 보니 두 곳 모두 연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쓸모없는 고속철도역이자 존재감이 거의 없는 역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공 당국은 무분별하게 고속철도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각지에 많은 고속철도역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중공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대부분은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결정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적어도 26개의 고속철도역이 유휴 상태에 있으며 심각한 채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고속철도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중국의 철도 고정자산 투자액은 9.65조 위안, 한화약 1,868조 원에 달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투자액은 4,102억 위안, 한화약 79조 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속철도망은 중공의 맹목적인 인프라 마니아의 표현입니다. 일부 고속철도역은 위치가 외지거나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승객 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적어도 26개의 고속철도역이 개통되지 않거나 폐쇄된 상태입니다. 웅안 시인구의 고속철도역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로 승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2013년 중국 설 연휴 기간에 촬영된 것으로 연휴 동안 이렇게 큰 고속철도역에 사람이 전혀 없고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보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불리는 웅안역 광장에서 네티즌들은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웅안 신구의 웅안역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웅안 신구의 웅안 고속철도역이 황무지 한가운데에 세워졌습니다. 고속철도역 앞은 넓은 황무지로 그곳엔 잡초가 자라있고 알팔파도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웅안역입니다. 이곳은 알팔파밭 한가운데에 있는 기차역이고 멀리에는 작은 주택단지도 개발되었습니다. 북경의 저명한 언론인 고위는 X 플랫폼에 웅안역 광장의 영상을 올리며 여기는 내몽골 초원이 아니라 중공중앙정부와 국무원에서 공식 발표한 첫 번째 국가급 신도시 웅안 신구의 웅안기차역입니다. 중국은 아첨꾼이 많은데 철도부나 하북성은 신도시 주변의 풀을 베게 할 공무원이 없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웅안 신구는 시진핑 당수가 강력히 추진한 대표적인 이미지 프로젝트로 공식적으로 천년 대계라 불렸습니다. 웅안을 세운 원래의 목적은 북경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경은 과도한 개발로 교통체증, 고층 빌딩의 밀집, 대기 오염, 환경 악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여 수도 기능이 실조됐기 때문입니다. 북경의 개선 전망이 없자 시진핑은 수도의 일부 기능을 북경에서 남쪽 100km 떨어진 웅안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시진핑은 역사에 남을 중대한 프로젝트라며 이 프로젝트에 열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웅안 신구의 380개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에 총 7,739억 위안, 한화약 150조 원의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중공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많은 주택이 여전히 사람이 살지 않아 거리는 한산하고 썰렁한 상태입니다. 웅안 신구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의 건물들은 매우 정교하고 잘 지어졌으며 생활 편의 시설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거의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상을 올리며 밤에 아파트 위층에 불이 켜져 있는 가구가 특히 적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저기 몇 개의 주택 단지가 보입니다. 그중 일부 아파트 건물은 하나도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저쪽 주택 단지에서는 불이 켜져 있는 집이 드문드문 있으나 별로 없습니다. 이 길은 차량 통행이 안 되나요? 길 끝에 바리게이트가 설치돼 있고 같은 방식으로 길의 반대편에도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웅안신구의 상주 인구는 정말로 매우 적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웅안신구에 있는 예천인 용성현도 갔다 왔습니다. 그 오래된 현청 소재지는 인구 유동량과 인구수가 이 새로운 도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밤에는 다니는 차가 별로 없네요. 여기엔 한 대의 테슬라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단지들도 불이 켜져 있는 집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낮보다 많다는 느낌이 드네요. 퇴근 후 사람들이 길에서 산책을 하는 걸까요? 이 거리는 소프트 창업거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웅안신구의 녹지화는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길가와 도로 한가운데에도 녹색 화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의 상가들은 90%가 문을 열지 않았거나 임대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엔 24시간 운영되는 스마트 도서관도 있는데 밤에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밤을 지내도 될지 모르겠네요. 한 네티즌은 영상을 올리며 이 지역의 집세가 내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웅안신구의 주택 임대료가 하락한 진정한 이유는 사실 수요와 공급의 관계입니다. 많은 웅안 시민들이 세 채 또는 몇 채의 집을 분배받았는데 지금은 모두 집을 세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새를 살지 않죠. 그들은 기숙사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국유기업이나 중앙기업의 고위 임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록 중공 정부는 웅안을 천년 대계라고 찬양하지만 외부에서는 그곳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국경 당국이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고 강력한 정부 의지와 행정력을 바탕으로 북경의 각 기관들을 웅안으로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이 많은 사람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억제된 시장의 내재적 법칙이 반드시 반항하게 될 것이며 결국 웅안신구건설은 용두 3위, 즉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미완성으로 끝나 한때의 대형 프로젝트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고속철도망은 규모가 매우 방대하여 총 길이가 4,500km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이익을 내는 노선은 겨우 6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노선은 가동률 부족으로 적자를 내고 있으며 중국 고속철도의 총 부채는 6.13조 위안, 한화약 1,190조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북경과 상하이를 오가며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경호 고속철도마저 적자를 면치 못해 2022년 상반기 10억 위안, 한화약 1,93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왜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고속철도가 적자를 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고속철도 건설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익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또한 고속철도의 운영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아 한 달의 전기요금만 해도 수백 위안이 필요하고 유지 관리 비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의 인프라 마니아의 기초건설 낭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나요? 각 지역이 프로젝트 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하면서 무분별하게 신고하고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림 같은 관광 도시에 고속철도역이 무려 9개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반면 심천 같은 일선 도시에 고속철도역이 4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완전히 자원 낭비입니다. 일부 도시는 고속철도역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계림에는 총 9개의 고속철도역이 건설되었는데 그중 오통역은 외진 위치, 부족한 교통수단 등으로 승객수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결국 운영된 지 4년 만에 여객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계림은 9개의 고속철도역을 보유하고 있어 광서에서 가장 많은 고속철도역을 보유한 지급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고속철도역으로 비판받는 곳이 바로 이 오통 고속철도역입니다. 이 역은 광시에서 유일한 읍급 고속철도역입니다. 오통역은 계림시 림계구 오통진 동산촌에 위치한 귀광 고속철도 노선의 일반적인 중간역입니다.
역사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오통진 중심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역 광장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고속철도역은 건설 후 기관 고속철도와 함께 2014년 12월 말에 개통되지 않았고 2018년 3월에야 공식 개통되었습니다. 개통 초기에는 오통역에 하루에 10번도 채 되지 않는 고속철도가 정차했으며 승객 수는 200명 이하로 승객 수가 너무 적어서 상황이 참담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역 앞은 스테인리스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는 사실상 오통역이 공식적으로 폐쇄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오통역과 유사한 고속철도역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남, 담주, 해두 고속철도역은 4천만 위안, 한화약 77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7년이 넘도록 개통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일 승객 수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아 개통 후 철도 부분이 심각한 적자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해두역은 여론에 밀려 지난해 12월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여론은 이러한 고비용의 고속철도역들이 어떻게 설계, 기획, 투자, 건설을 거쳐 결국 휴유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한 무효 투자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미국 남카롤라이나 대학교 사정교수는 철도 투자는 실제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사업으로 모두 정부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승객수나 사람의 수입,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준공의 GDP에 유리하고 정부의 취적에도 유리하다며 어차피 낭비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허상을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 마니아는 GDP를 위해 그리고 중공 정부는 국제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런 대규모 건설 계획을 얼떨결에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며 실제로 필요도 없다. 경제가 침체된 지금 시민들은 더 이상 고속철도를 탈 여유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곳곳에는 두부공사가 넘쳐나고 고속철도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아시아 최대 고속철도역으로 불리던 절강 항주 동역은 개통된 지 11년 만에 승강장 치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차문이 승강장보다 40cm가 높아 많은 승객이 하차할 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항주 동역의 승강장 양끝 부분이 명확하게 침하된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짐을 든 승객이나 유모차를 끌고 있는 승객, 그리고 노인들은 하차할 때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때로는 승강장 직원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은 영상에 따르면 항주 동역의 승강장에서 균열이 발생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균열 부분의 표면은 마치 경사로처럼 기울어져 있습니다. 레용 고속철도는 산동성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청도 레서시와 위해 용성시를 연결하며 총 길이는 193km에 달하고 총 투자액은 297억 위안, 한화약 5조 7천억 원입니다. 설계 속도는 350km입니다. 중요한 교통간선 도로로서 레용 고속철도의 일부 구간에서 사용된 나선형 말뚝 시공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말뚝의 시공 길이가 기준에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큰 안전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시공 계약자는 중건 8국이며 삼척회사는 이 프로젝트의 노동 분담 업체 중 하나로 말뚝을 뚫어 구멍을 만드는 작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설계 요구 사항과 계약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나선형 말뚝은 14.5m와 15.5m 두 가지 규격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삼척회사는 중건 8국 프로젝트 부서 직원이 말뚝길이 요구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발견했으며 다양한 핑계로 정상적인 설계 도면과 건설 기술 사양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현장 측량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삼척회사는 해당 구간의 말뚝 절반 이상이 설계된 길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말뚝의 길이는 설계된 길이의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건 8국이 이 구간의 노반 시공에서 대량의 콘크리트와 철근을 아끼고 그로 인해 비용을 절감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챙긴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설계 요구는 14.5m와 15.5m였는데 오히려 더 이상 말뚝을 박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결국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그 안에 콘크리트를 주입했는데 10m, 11m, 12m, 13m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설계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삼척회사는 시공된 말뚝 길이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중건 8국 측에 여러 차례 반영했지만 오히려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건 8국 프로젝트 부서 직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삼척회사에 압박을 가하며 다양한 이유로 공사 대금을 체납하고 심지어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여 삼척회사를 현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삼척회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신고하고 중국건설 8개국의 악행을 일반 대중과 관련 부서에 폭로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